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곧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동맹의 결속을 다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마쳤고 또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육자회담이라는 이제 견제구를 슬쩍 날렸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에 러시아도 이제 좀 끼어들어 보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그동안 좀 러시아가 소외당한 느낌이 많이 있었죠. 네. 과거에 육자회담을 할 때는 이제 자연히 그냥 회원의 일원으로서 늘상 이제 와서 한마디씩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중국도 좀 아쉽죠. 중국은 육자회담 의장국인데. 네. 근데 중국은 지금 비핵화가 잘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남북 미중 해가지고 중국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러시아는 거기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육자회담을 내놓은 건데 이게 요번에 뭐 김정은이 와서 특별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육자회담을 강조해 왔고 예. 또 그와 함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강조해서 육자회담 내에서도 동북아 평화협력 그 소위원회 이제 의장국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러시아는 뭐 과거에 골파초프 그때부터도 동북아 다자안보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그걸 주장하는데 이게 근원을 보면 과거에 소련이 힘이 셌을 때는 뭐 다자안보 필요 없죠.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근데 지금 힘이 약해졌으니까 힘이 약해졌는데도 목소리를 내려니까 다자 구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조건을 갖다 얘기했어요.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따로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이거 역시 러시아가 벌써 오래전부터 20년간 동안 얘기해 온 건데요. 사실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 국력을 비교해 보면 경제력은 한 600대 1 되고요. 군사력도 한 30대 1보다 더 벌어질 겁니다. 핵으로 치더라도 북한이 30개 가졌다고 해도 미국은 200배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발 수단 면에서도 뭐 하루 이틀이면 다 그냥 완전히 불바다 만들 수 있는데 쏘아 보내는 방법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센토사 합의, 싱가포르에서 합의할 때는 양국 간의 신뢰가 조성되면 북핵 문제는 자연히 풀어진다라고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나 약하니까 조금씩 비핵화를 하면서 그때마다 상응조치, 상응조치라고 해도 제재를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런도 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해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 안 해주고 이번에 하노이에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이제 자기가 본래 주장했던 입장을 강조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겨우 제재 해제도 안 해주면서 뭘 비핵화를 바라냐. 미국에 대해서 일침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그 나오는 해석이 그렇다면은 이 제재 완화 말고 군사안보 부분에서 내가 요구를 하면은 미국이 과연 들어줄 거냐. 주한미군 철수해라. 전략자산 아예 오지 마라. 한미연합훈련 아예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제재 완화다. 그럼 미국은 도대체 뭘 주냐? 이런 거에 대한 따끔한 경고를 한 셈이라고.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하나를 대응으로 주고 그러면 단계적, 동시적 이렇게 하자는 거군요. 결국.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또 열리는데 둘 사이에 이제 육자회담이 어떻게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는 걸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게 나올까요? 중국도 뭐 육자회담에 반대는 안 하죠. 자기가 의장국이고 그거 하면은 뭐 그 센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의장이 돼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동북아의 평화 안보를 주재하고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도 살리고 이제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합의해서 공동안을 만든 게 있어요. 쌍중단 쌍계병행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중국의 제안인데 러시아는 단지 북한의 비핵화를 조금 더 늦추면서 이 그 동북아 다자안보가 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자라고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협정이 체결될 때를 완료 시점으로 보자. 요것만 다를 뿐 다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게 쌍중단을 보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모든 훈련을 다 중단하는 거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내세우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훈련은 지금 중단했지만 사실 한미연합훈련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불만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완전히 중단해라. 그런데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데는 다 의견이 중국과 러시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데 목소리를 같이 할 테고 예.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푸틴 대통령이 육자회담으로 북미 대화를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북미 대화를 하는 또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 푸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북미 대화는 계속해서 비핵화 부분을 하면서 단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육자회담을 하자. 아하. 조금 요번엔 예. 좀 약간의 과거와는 좀 다른 육자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정상이 만나는데 네. 우리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겠습니까? 일본은 뭐 사실상 뭐 한반도 평화를 별로 바라고 있지 않는 예. 듯한 물론 뭐 그건 좀 지나칠지 모르지만 일단은 자기네 그 납치자 뭐 한 16명 예, 북한에 납치돼 예, 있는 일본인. 납치인들 문제 맨날 그 얘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10몇 명의 그 납치된 문제 가지고 너무나 많이 울고 먹는다. 전 그렇게 보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그 얘기 많이 할 테고 그다음에 일본이 미국과 다른 거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도 폐기해야 된다. 예. 근데 이것도 좀 월권이라고 봐요. 저는 장거리 미사일만 폐기하면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은 끝난 거고 중단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하고 군축 협상이든 뭐든 해서 나름의 그걸 포기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준다든지 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일본은 거기다 화생방 무기까지 다 포기시켜라. 자기네는 아예 협상도 안 하면서 미국이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지금 가뜩이나 빅딜 해가지고서는 북한이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일본이 자꾸 이렇게 하면 북한이 더 토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좀 우려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남북미에서는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자고 이제 풀어가고 있는 중인데 다른 나라들이 껴들면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진행되는 대로 또 모시고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